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 주십시오. 마중을 나와서 검색대 사이로 빼내줬다. 지금부터 저희 정부가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마약범죄정보합동수사본부 제1부본부장 신준호 검사입니다. 네. 그간에는 그 마약 수사를 기관별로 각자 따로따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정보 공유라든지 수사 공조 이런 것들이 애로가 컸었는데 근본 합동수사본부의 설치로 이러한 점들이 많이 해소되어서 다양한 성과와 시너지가 도출될 것이 기대가 됩니다. 지금 제가 근데 경찰 보고 때 그걸 한번 물어봤는데 서로 정보 공유가 잘 안 된다고 하던데. 종전에는 좀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서로 기관 간 벽이 있다 보니 이게 원활치는 않았는데 그런 걸 극복하고자 이번에 이런 합동수사본부를 출범하게 됐습니다.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그 합수팀 꾸린 사람들이 누굽니까? 심우정, 노만서, 신준호, 김현실, 그 다음에 합수팀 단장은 그때 마약 사건 덮어서 진급했던 윤국권입니다. 마약 데이터와 관련돼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로 합수팀을 꾸린 겁니다. 이 합수팀 유지되는 게 맞습니까? (2023년 2월 5일) 오전 7시 24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를 출발한 대한항공 KE672편이 인천국제공항 제2 여객터미널에 도착했다. 이 비행기에는 26살의 말레이시아 국적 여성 우웨이화가 타고 있었다. 그의 배와 허리, 양쪽 허벅지에는 검은색 테이프로 고정시킨 비닐봉지 9개가 붙어 있었다. 신발 밑창에도 두 덩어리가 더 숨겨져 있었다. 봉지 안에 들어있던 것은 필로폰 4071.45g. 검찰이 공소장에 적은 가액은 약 4억 714만 원이었다. 수사 기록에 따르면 우웨이화는 마약을 전달하면 2만 링깃, 당시 환산 금액으로 약 600만 원을 받기로 했다고 진술했다. 비행기와 숙소도 모두 제공받기로 했다고 한다. 말레이시아에서 인천공항까지 몸에 마약을 두른 한 명의 운반책이 국경을 넘었다. 겉으로만 보면 흔히 접하는 국제 마약 밀수 사건의 시작이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그 한 사람을 체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그리고 3년이 넘는 시간이 흐른 뒤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백혜룡 경정은 자신이 확보하고 보관해온 방대한 기록을 세상에 공개했다. 모두 5,441쪽, 공소장과 체포영장, 휴대전화 분석 자료, 감정 결과, 수사보고서와 재판 기록이 한데 묶여 있다. 누군가의 기억에만 의존한 주장이 아니다. 언제, 누가, 무엇을 보고했고 어떤 결제가 이루어졌으며 수사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다. 열린공감TV는 오늘부터 이 자료를 차례로 검토해 보도한다. 시리즈의 제목은 백혜룡의 기록이다. 우리는 백혜룡 경정의 주장만을 그대로 옮기지 않을 것이다. 기록에 적힌 사실과 백경정의 판단, 확인된 내용과 아직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분명히 나눌 것이다. 5,441쪽의 첫머리에는 인천지방법원 2023 고압 124 사건의 재판 기록이 놓여있다. 피고인은 우웨이화, 죄명은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향정. 1심 기록에는 공소장과 긴급체포서, 세관 적발보고서, 마약 감정 결과, 위챗 대화 분석 자료와 항공권 예약 자료 등이 증거로 정리돼 있다. 증거 목록에 올라온 자료만 35항목이다. 이 가운데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긴급체포서다. 우웨이화가 체포된 시각은 2023년 2월 5일 오전 10시 25분. 장소는 인천국제공항 제2 여객터미널 세관 마약조사과 사무실이었다. 긴급체포서에는 우웨이화의 몸에서 필로폰 4071.45g이 적발됐고 간이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으며 본인도 마약 유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국내로 운반했다고 시인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검찰은 우웨이화가 말레이시아의 성명 불상자 이른바 데니로부터 제안을 받았다고 봤다. 한국으로 마약을 운반하면 돈을 주고 항공권과 숙소를 마련해주며 지정한 호텔에서
물건을 건네면 된다는 제안이었다. 이 진술이 사실이라면 우웨이화는 조직의 전부가 아니다. 국경을 통과하기 위해 투입된 운반책 한 명일 뿐이다. 그렇다면 수사가 향해야 할 곳은 분명했다. 마약을 건넨 사람은 누구인가? 항공권과 숙소는 누가 준비했으며 한국에서 받아갈 사람은 누구였는가? 수사기관이 운반책의 휴대전화를 들여다본 이유도 여기에 있다. 증거 목록에는 위챗 대화 내역과 항공권 승계 계약 자료, 이른바 PNR 조회 결과가 등장한다. 누가 이동을 계획하고 지시했는지를 역으로 추적하기 위한 자료들이다. 이 단계까지만 보면 수사는 통상적인 절차를 밟아간 것으로 보인다. 운반책을 체포하고 압수물을 감정하고 휴대전화와 항공권 예약 정보를 확인했다. 2023년 2월 22일 인천지방검찰청은 우웨이화를 재판에 넘겼다. 그런데 이 사건이 특별해진 이유는 압수된 마약의 양 때문만이 아니다. 수사가 운반책의 배후를 향해 넓어지는 과정에서 뜻밖의 국가기관이 수사의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인천공항 세관, 마약을 막아야 할 최전선이 수사에서 확인해야 할 대상이 된 것이다. 이 지점부터 사건의 성격은 완전히 달라진다. 한 명의 외국인 운반책이 벌인 밀수 사건이 아니라 대규모 국제 마약 조직의 국내 반입 경로를 추적하는 사건으로 바뀐다. 그리고 수사가 세관을 향하기 시작한 뒤 백혜룡 수사팀을 둘러싼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이어졌다는 것이 백경정의 주장이다. 수사 과정에서 무엇이 확인됐고 세관 직원들의 이름은 왜 등장했는가? 누가 어떤 이유로 수사의 방향과 발표 내용에 관여했는가? 그리고 백혜룡은 왜 경찰 조직의 내부 절차가 아니라 자신의 기록 전부를 국민 앞에 내놓는 길을 선택했는가? 현재 공개된 기록만으로 모든 의혹이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의혹을 부인하는 당사자와 기관도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기록 자체를 외면할 수도 없다. 그 안에는 날짜가 있고 서명이 있고 결재가 있고 당시 작성된 수사보고서가 있다. 많은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수 있다. 기억은 흐려질 수 있다. 그러나 기록은 남는다. 열린공감TV는 앞으로 이 5441쪽의 기록을 사건의 시간 순서에 따라 하나씩 공개하고 분석할 것이다. 백혜룡의 주장이 아니라 기록이 말하게 할 것이다. 다음 편에서는 운반책 우웨이화의 휴대전화와 위챗 대화, 그리고 수사팀이 그 배후를 추적하면서 발견한 첫 번째 연결고리를 살펴본다. 평범한 마약 밀수 사건은 어떻게 세관 연루 의혹 사건으로 바뀌었는가? 백혜룡의 기록, 이제 그 첫 장을 넘긴다. 강릉 47년 노포의 맛을 우리 집에서, 여름엔 시원한 물막국수, 입맛 살리는 비빔 막국수까지 푸짐한 7인분 구성이 18,900원. 언론의 사명은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을 던지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정치 권력, 자본 권력 등 그들의 이권과 카르텔을 감시하기 위해 반드시 의혹에 대해 질문하고 진실을 알리겠습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시청자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ARS 전화 1877-0809를 누르신 후 안내 멘트에 따라 정기 후원에 가입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는 우리은행 1045-704-387412, 국민은행 787201-04-247879의 후원 계좌를 통해 일시 후원 및 정기 후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내에 따라 해피나눔의 필수 항목이라고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 등에 기입하여 원하는 금액을 입력한 후 서명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온해 모든 영상의 더보기를 클릭한 후 기재되어 있는 ARS 후원 안내 1877-0809 및 우리은행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을 기다립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니 오로지 진실 그 하나를 위해 항해해 갈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이 함께 승선하여 길잡이와 등대가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